부모님한테 내가 좀 뭐 어려워도 비타민 사가지고 가져가갖고 엄마 이거 잡수라고 엄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효도가 아니고 이거는 곰 파는 거예요. 곰. 그럼 뭐 선물 가져갖고 엄마 우순간에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이 사회에서 빛나게 살아라. 우리 부모님은 그것만 쳐다보면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운 게 바르게 키운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원도 한도 없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잘 키웠다면 이 사회에 나가서 빛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잘못 키웠다면 사회에 못 나가고 자꾸 내 주위로 온다. 내한테 와갖고 자꾸 어려움을 내한테 자꾸 가르쳐줘. 그러면 부모님이 속이 상해요, 이제. 그걸 또 효도한다니. 부모님 똥오줌을 받아내는 것은 효도가 아니고 우리는 망쳤습니다, 조졌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우리 가족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똥 싸고 나는 받아내고 뚜엣으로 일하다가 죽어야 돼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 그건 효도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게 내 앞에 보여야 하는가? 이걸 씹고 피눈물로 이걸 씹으면서 똥을 받아내면서 내 공부가 돼야 돼. 그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지금 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잘났다고 네가 옳은 줄 알고 사는 그 자체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아라. 하느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즉시 할 줄 알아야 내가 발전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보람되게 만들어주는, 내 공부로 직시를 하면 똥오줌 사던 걸 안 삽니다. 니를 깨우치게 하려고 네 앞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쓸어 안을 줄 아는, 그리고 내를 발전시키고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또 부모님은 자식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끌어안을 때 너는 이런 환경을 거둬준다. 우리 정법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일 지금 많이 겪을 겁니다.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때 왜 부모님이 그러겠느냐? 네 공부시키는 것이고 네가 공부를 바르게 해서 우뚝 서는 그러한 생각을 못한다면 부모님은 길게 고생하실 것이다. 너 자신을 공부하며 다시 길을 찾았을 때 이제 부모님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보내드리던 것을 많이 겪었을 거야. 뇌를 키우기 위해서 자연에서는 항상 희생하면서 나 하나를 키운다라는 사실이고,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빛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효도가 되고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고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지금 부모님하고 이렇게 관계성은 이런 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정법으로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공부를 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하는 거 일단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걱정한다고 달려가면 또 사고 친다고. 여기서 더 어렵게 만들고, 부모님을 돕는다는 게 부모님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대가가 또 내한테 돌아와서 나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서, 지금 공부할 때니까 아직 부모님 걱정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바르게 간다면 부모님도 즐거워하고, 이제부터 부모님의 아픈 병도 낫고 힘든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는, 그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적대고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대로 쫓아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지금 정법 공부죠. 이해가 좀 됩니까? 네. 효도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밥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밥 사주고 코도 사주고 뭐 백화점 한 번씩 놀러 데리고 가고 극장을 같이 간다고 효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거를 계약서 쓸 만한 집안은 망한 겁니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효가 무너졌다.
효가 무너진 데는 어디 있느냐? 교육을 잘못 받았다. 집안의 관계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근데 무너진 데다가 또 뭐를 유산을 물리 준다고? 무너진 집안에 유산 물리 줄 게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 돈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서 다 쓰세요. 당신한테 준 돈은 당신한테 준 거지 당신이 살아서 잘 쓰세요. 자식한테는 무엇을 주는 것이냐? 이념을 물리줄 게 있으면 물리주세요. 그게 유산입니다. 이념을 물리주든 가훈을 물리주든 사원을 물리주든 물려줄 게 있어야 물리주죠. 근데 우리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외식을 시켜줘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유산을 물리준다. 이 집구석 망한 겁니다. 이런 데는 유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줬다. 그 자식 죽이는 겁니다. 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한테 뭐를 물려받았다고 득되는 줄 알지만 이념 없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만큼 내가 나빠져요.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을 유산을 물려받고 이 땅이라는 걸 유산을 물려받고 뭐 이렇게 이 집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 좋을 줄 알지만 너는 이걸 받는 바람에 너의 발전성이 없어지고 그거로 갖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조금 가서 이거는 없어지고 없어진 만큼 시간은 내버렸고 이 자체로 너는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 대가는 정확하게 내가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하면 내 부모님은 내가 모시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보살피고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잘못 성장을 하면 부모가 내한테 뭘 안 대준다고 투정이나 하고 내한테 대줄 게 없다고 탓이나 하고 저 부모님들은 저 자가용도 사주고 건물도 주고 회사도 물리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 지랄하고 딱 국민이 욕골이 됐어 지금. 왜? 아르키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만큼 무시가다 이 말이죠. 네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따면 뭐 할 것이냐? 사회를 모르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안 돼가 있는데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안 하고 새로운 답을 찾아야 돼. 효도라는 것은 내가 어렵게 살지 않아야 효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아야 효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인한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효도가 되는 것이지 부모님 외식시켜주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나를 외식을 시켜다오. 돈 가지고 계세요. 당신이 사잡사. 그런 짓이 어디 있노? 그런 짓이. 자식 떠보낼 일이 있어. 그렇게 갖고 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 6개월쯤은 분명히 외식시켜줍니다. 왜? 준 돈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준 돈이 다 없어져 갖고 못 시켜줘요. 공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남아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관계가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걸 줄 테니까 나를 이렇게 해다오 계약서 쓸 정도가 된 이 아주 질량이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내가 돈을 준 것이 남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 부모님한테 기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부모님한테 기대는 자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자 세상을 바르게 보고 내가 세상에 진입을 해야지 부모님한테 기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했으면 미안하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식은 또 이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 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바래서도 안 되고 바라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은 뭐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의 강박관념을 갖게끔 배워서도 안 된다. 자식은 네가 훌륭하게 성장해 주는 것만이 효가 된다. 네를 잘 갖추어서 훌륭하게 성장해 주는 것만이 효가 된다.
그럼 나를 키우고 뒷바라지 해주면 그만큼 도와주셨는데 이거다가 내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면 그 자체가 효다. 그럼 훌륭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모 곁을 떠난다. 떠납니다.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만일에 그래 됐다고 칠 때 내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으면 부모 옆에 붙어 있지 않게 돼 있다. 훌륭한 것은 질량을 그만큼 담은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활동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지 부모 옆에서 부모님 밥 떠먹이게 안 돼가 있다 이 말이야. 자식과 부모가 멀리 떨어져서 큰 일을 한다거든 이거는 최고의 효다. 평생에 한 번 안 찾아와도 돼. 내 자식이 빛나게 살고 있어.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거기에다가 더 훌륭해지니까 이것이 존경받고 백성들한테 크게 존경받으며 거기서 할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원한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바쁜데도 한번 갔으면 하니까 아니 오지 마. 너가 얼마나 바쁜데 이게 올 시간이 있느냐? 이것이 부모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효입니다. 안 와도 섭섭하지 않아. 즐겁고 기쁘다. 내가 바르게 키웠다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한 이 활동이 이것이 전부 다 내 앞으로 해양이 들어와서 내가 해탈한다. 그 공덕을 내가 받는다. 이게 효예. 나는 부모님이 병들어서 누웠어. 내가 갖고 똥을 받아내. 그래 놓고 이걸 갖다가 한 20년을 똥을 받아내니까 나라에서 효녀상을 줬어. 효부? 나라가 미천 짓을 하는 겁니다. 어? 부모님이 왜 똥 싸고 있는지를 봤어야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의무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한테 병이 들게 만든다. 그러면 자식은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내 똥을 받아내면서 네 인생은 조졌다. 뚜엣으로 지금 망치는 겁니다. 뚜엣으로. 내 부모님은 똥 사고 나는 똥 받아내고 그러다 뒤진다. 잘 살았다 효도하며 아주 그 똥을 사며 받아낼 때 그 부모가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지옥인가. 이 자식을 쳐다보면 저 앞길을 내가 다 막고 있으니 이것은 대못을 받고 앉았는데 이것이 한이 맺히고 맺히게 만들어놓고 효도했다고 효행상을 부모님이 병들고 누웠거든 피눈물로 씹어삼키고 있어. 왜 이랬을까? 다시 연구하고 살피고 내가 어려워지지 않는데 부모님이 힘들다고? 내가 걱정거리를 주면 부모님이 알아누워요. 자식을 키우는데 실패했으니까 내가 실패하고 자식이 실패해서 돌아오니까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이게 받아드는 거죠. 이래서 부모님이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잘못 키운 자식은 나를 병들게 하고 잘 키운 자식은 나를 이 미소가 나오게 한다 이 말이야. 자식이 활동을 잘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픈 거? 그 공덕이 내한테 오고 있는데. 부모가 아픈 것은 지금 너희들이 관계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인연을 줬는데 인연을 우리가 너가 해야 될 인연 법칙에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다. 우리가 혈육이라니까 가족인 줄 알아요. 세계가 앞으로 이 인류 사회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첫 단추. 인연법과 가족을 알라. 이거는 세계가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우리부터 해서 세계가 가족이 누굽니까 물으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인연은 자연히 우리한테 인연을 연결해 줌으로써 의무를 행함이고 가족은 너희들이 상생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가족이에요. 끄떡하면 우리 가족이라며. 나는 세상에 다니면서 만행을 다니며 다 살폈어. 가족이 안 보이더라고.
가족이 없어. 인연은 됐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가족된 사람이 인류에 단 한 명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인연을 줘서 이 인연법도 아직까지 깨치질 못했고, 서로가 덕되게 사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진리로 갖고 자연의 법칙으로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후세한테는 엄청난 지금 앞에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부터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후세들한테 남기는 거예요. 효를 한 번에 논하지 마라. 이 대한민국의 조선이 효의 나라라 했다. 언젠가는. 근데 오늘날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있는가? 효가, 우리가 하는 게 효가 아님을 만천하의 인류에 지금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논리 가지고 효라고 만들었던 것들이, 이것이 효가 아님을 인류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폐륜을 지금 일으켜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효를 자랑하던 나라고 마지막에 가서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 너희들이 효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 가며 가던 것만 갖고 지금 인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제는 아닌 거는 전부 다 깨집니다. 여기서 새로운 답을 찾아라.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신패러다임이고 인류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법이다. 효는 함부로 논하지 마라.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네 논리는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이다. 자식이라고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간 지나봐야 하는 것이다. 얻은 만큼 어느 질량으로 잘 키웠는지는 다시 만져봐야 된다. 자식은 의무를 다해서 내가 키울 뿐이지, 그 자식은 내가 한 만큼 세상에 웃으며 살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내가 한 만큼 바르게 한 거는 정확하게 표가 나게 돼 있다. 0.1mm도 틀리지 않게 다 드러난다. 그게 오늘날 이 사회입니다. 새로운 효의 근본을 새로 써야 될 것이다.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한테 영양제 사드리고 민크 코트 사드리고 부모님 덩어리 두드려진 게 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두드릴 일이 내 손에는 없어야 된다. 내 할 일이 이 사회에 너무 많아서 이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내가 활동을 할 때 부모님은 건강하심을 알라. 여기 효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은 나를 키우신다고, 나를 뭐 어떻게 키웠어요? 훌륭한 사람 되어다오.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고 키운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 근데 우리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못 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아파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안 돼,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안 되면 부모님이 아파진다니까. 왜? 잘못 키운 벌을 받는 것이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효도를 하는 게 돼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거든. 이게 효도인 것이야.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훌륭하게 큰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건 단순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그 인생을 살면 부모님은 절대 어려워지고 아파지는 법칙이 없는 일. 그 공덕을 당신이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효도가 돼.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즐거워, 고맙고 기쁘고 결국은 행복해서 잠에 자듯이 그냥 눈을 감고 집착 없이 가는 길이야. 이게 천상 갈 수 있는 길이야. 이게 효행임을 왜 몰랐던 거? 부모님이 아프다고 어깨 주물러 줬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뭐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줬고, 부모님이 아주 진주 목걸이 하고 싶다는 진주를 드릉드릉 감아줘도 부모님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지. 내 자식이 한 사람한테 존경받을 때 부모님은 즐거워지고,
이 사회에 많은 사람이 내 자식을 필요로 해주면 웃음이 스스로 나오고 절대 아픈 법이 없어. 우리의 효가 뭔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이 자꾸 아파서 어깨를 주물고 있다거든.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잘못이 무언가를 찾아라. 네 부모가 아프다는 것은 너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너 때문에 힘든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 아픔이 오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바르게 못하니 항상 걱정하시는 게 부모님이시고 그래서 아픔이 오고 있는데 그걸 주물러 쥐고 아주 보약 사줬다고 잘났다고 그걸 효를 한단다. 저녁마다 찾아가니까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거냐. 부모님이 아픈 거는 내가 인생을 바르게 못 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픔님이 오는 거라.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인류에다 가르치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지금 연세 많아가지고 그 가축계 이렇게 해서 지금 놓지도 뭐 들지도 못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지금 이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분들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이 힘든 것 같죠. 만일에 예를 들어 최고 힘든 사람, 치매 걸린 사람 봅시다. 치매 들린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치매 걸리면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뭐가. 근데 이 자식이 보면 미치는 거죠. 이거는 자식 공부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깰 때까지 내가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걸음이 돼가. 너희들도 지금 깨달지 못하고 지금 바른 너희들의 인생을 못 살면 내처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못 깨달으니까. 요걸 이 사회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내 할 일을 찾아서 빛나는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서 돌아오든지 돌아가시든지 이거는 끝납니다. 근데 내가 아직 미치겠잖아요. 안 끝나요. 응?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뭐 인자는 막 가시는 것 같다. 가면 딴 일이 또 안 생기나. 이 집안에 계속 들어오는 건다, 인자부터. 요런 길로 가지고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지금 이걸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일이 일어납니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들 바짝 차려가지고 나는 사회를 위해서 지금 나가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사회를 위해서 못 나가고 있는 저 못난 놈이 있죠. 이게 또 오줌을 받고 있어야 돼. 이게. 담당이 바뀐다 이 말이죠. 니도 무식하면 너가 담당이 될 것이고 니가 조금 이 지혜를 열어 세상을 볼 줄 안다면 니는 세상에 나가고 내보다 더 아직까지 깨치지 못한 놈이 담당하고 나도 지금 깨치면은 그 딴 놈이 담당을 하지. 그 아픈 사람하고 친하게 노는 거는 아직 내가 못 깨쳐서 그래. 사회에 무슨 할 일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면 너의 담당하고는 끝납니다. 내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이 하지 못한 일을 사회에서 우리가 함으로써의 이런 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 걸음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식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즐겁죠. 즐거우면 우리 부모님이 이러고 있겠어요? 자식이 즐거우면 부모님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요. 응? 내가 즐겁지 못하면 부모님은 절대 즐거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즐거운데 부모가 즐겁지 아니한가? 치매를 계속 안 놔둡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응?
여기 효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집에 환자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이걸 깨야 됩니다. 패러다임 바꿔가지고 내가 사회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이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게 된다. 효는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효는 근본이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성장을 하면 부모님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효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정법을 들었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던 과거에 우리가 자식을 대하던 방법이 똑같이 그대로 가느냐 안 하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대하는 게 바뀌고 부모님을 대하는 게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식에서 깨지는 거다.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효 중에 조금 있는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게 효라면 내가 찾은 이 법을 만나갖고 부모님한테 전달하니 부모님한테 이걸 갖다가 전에처럼 공부하자 하면 안 돼요. 들어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니까 부모님이 듣고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쌓여갖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자식한테 하는 행동이나 주위의 사람한테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가지고 존중받을 때 이럴 때 즐거운 거예요. 부모님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요.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부모님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 지금 요새. 밉지도 안 하고 너무 고맙고 서로가 좋아.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요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걸 부모님한테 이해를 잘하게 해주고 부모님이 하시는 건 내한테 이해를 잘하게 해줄 때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안 갈라진다 이 말이죠.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따로 살라고 하고 잘 안 만날라고 하고 만나면 서로가 나중에 다투다가 인상서가 돌아서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가 안 통해서 그래요.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됐어. 지금 가족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가족이 소통이 돼야 돼. 만나면 좋아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기꽃이 펴도 그러다가 헤어져야 돼요. 만나기 싫다 이래 되면 만나러 가면 안 돼요. 그래도 가족인데 왜 안 찾아보노? 찾으면 안 돼. 이 가족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 소통이 안 되면 서로를 어렵게 만들어. 그럼 친구하고 소통이 안 돼. 만나지 마 지금. 만나도 어디까지 만나냐? 커피 한잔 할래? 하고 조금 있어보고 말이 안 통할 때 얼른 헤어진다. 요거. 요래야 돼. 말 안 통하는데 같이 자꾸 오랜 시간을 가지면 니도 어렵고 니도 어려워져요.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좋으면 같이 지내. 근데 뭐가 조금 뻑뻑하잖아요. 이제 빨리 떨어지니까. 그리고 뻑뻑한 거는 내가 모질해서 그래. 질량이 모질해서. 그럼 내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를 즐겁게 하면, 자식이 즐거운데 부모님이 안 즐거워요? 부모님이 즐거운데 자식이 안 즐거우냐? 효라는 것은 쌍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는 절대 한 군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방효라야만 효가 돼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만큼 나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즐거운 만큼 부모님은 너무 즐거워. 이게 상방효가 돼야지 효가 되지. 부모님만 즐겁고 나는 우울하면 이런 법칙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상방효라고 이야기해요. 상방효. 자식의 효, 부모님의 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방이 같이 즐거운 걸 이야기해요. 그래야만 부모님이 진짜 즐거운 게 맞아요.
부모님 혼자 기분 좋은 거 그거는 효가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즐거움이 일어난다, 내하고 상대가, 그러면 상대도 즐겁고 나도 즐겁게 돼 있어요. 상대는 힘든데 내 혼자 즐겁다고?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런 부분. 그죠? 그게 우리가 내가 좋으려면 상대도 지금 좋아야 돼. 내가 즐거우려면 상대도 즐거워야 돼. 내가 기쁘려면 상대도 기뻐야 된다고, 이게. 그럼 내 혼자 기쁘고 상대는 우울해. 너는 지금 기쁜 게 아니에요. 잣대를 이렇게 되면 돼요. 친구하고도, 이 사회하고도 그 사람이 좋은 만큼 나도 좋아야 되고, 내가 좋은 만큼 그 사람도 좋아야 되고, 즐거움도 똑같고 기쁨도 똑같고 행복도 똑같은 거예요. 상방성이 맞물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뭘 잘했다고 내 혼자 즐거우면 절대 안 와요. 상대들이 좋아야 내가 즐겁고, 이런 것들이 맞물고 간다라는 거예요. 상대 없이 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예. 임종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 오늘날 요 시대 요 때는 임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에 바쁘지 않는 사람이고 질량을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 옆에나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일을 봐야 돼요. 일을 봐야 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바쁜데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 뜻이 크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죽을 때 됐으니까 자식들 불러라 안 한다니까. 큰아는 놔둬라, 얼마나 바쁜데 지금 오라 그러냐. 뭐 이렇게 너 있으면 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제일 이게 할 일 없는 사람. 그게 내 옆에 붙어갖고 내 시중을 들고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은 이제 고는 사람을 효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일 없으니까 옆에서 계속 주물러도 주고 밥도 이렇게 체리 주고, 약간 이제 할 일 있으면 밥 체리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아이를 제일 마음에 담아가지고 죽는 거야. 부모는 못 사는 아이, 이제 할 일이 없는 아이, 내 옆에서 계속 시중 들고 있는 아이, 야가 제일 이게 가슴에 담고 간다고. 요거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린 게 아니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옆에 앉아 있는 거거든. 요거는 효도가 아니고 불효의 극치입니다. 불효의 극치. 내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면요, 내가 아파서 꼬랑꼬랑 안 해요. 그래갖고 뭔가 잘 이렇게 먹고 편하게 간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제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꼬랑꼬랑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필요하게 세상을 살지 않으면,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연세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필요하게 살지 못하면 멀리 떨어져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살죠. 시골에서 사니까 배움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시골에서 키웠는데 조금 크니까 지식이 조금 갖추어지니까 지식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내는 거거든. 나는 왜 서울에 못 가느냐? 지식이 없어서 서울에 못 가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나도 따라서 서울 가면 되죠. 근데 부모님 나는 지식이 없고 농사 짓는 거밖에 못 하니까 농사 짓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같이 상대하며 사는 사람들하고 살고, 나는 농사를 아니까 농사 짓는 사람하고 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한테 필요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지? 이 자식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착이 많아갖고 어머니 농약 안 뿌리고 좀 지은 거를 항상 남겨주십시오 하면 엄마한테 자주 와요. 아버지한테도. 근데 나는 서울서 이렇게 다 가져오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는 사람은 집에 자주 안 온다니까, 부모한테. 왜?
내가 음식이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내가 자주 볼 건데 그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음식은 풍부하게 내한테 들어오니까 필요 없다는데 없으니까는 부모님하고 자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식한테 많이 필요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멀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외로운 이유가 자식하고 지식이 같지 안 하고 자식은 지식이 높고 나는 지식이 낮으니까 요만큼 먼 겁니다. 멀리 사는 거거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을 볼 수 있나요? 멀리 있으면 임종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임종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현대는 농사밖에 모르는 자식이 내 임종을 봐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지식을 아주 많이 갖추었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지식으로 내가 항상 덧대줄 게 있잖아요. 이러면 이 자식하고 큰 자식하고 살거든요. 살면은 농사 짓는 자식은 내 임종을 못 봅니다. 요 말 이해되나요? 여기 오늘날의 임종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당신이 임종을 못 본다고 해서 불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거에 마음에 그렇게 크게 두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임종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조금 단순한 일들 있죠. 이거는 이쪽에 저 촌에 있는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쪽에 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을 많이 거닐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작은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빨리 오면 안 돼요. 빨리 오면 안 되고 이걸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와야 돼.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수고했다고. 요러면 되는 거예요. 그하고 거기에다가 뭐 돈이나 한 다발 주고 또 여기서 이제 못한 거 있잖아요. 요걸 처리해 주는 거죠. 여기 뭐 경제가 어렵다면 경제에 대해서 뭔가 어렵게 해서 못 처리하고 있었다. 요런 걸 처리해 주는 거지 와갖고. 요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자기 할 일을 바르게 하는 거고 부모님한테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요런 것이지. 그 이제 뭣도 모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데 오지도 안 해놓고 말이야 돈만 주면 다가 그 돈 안 주면 뭐 할 낀데. 누가 처리할 거야 이거? 이거 안 되거든요. 이분은 너희들이 처리 못하는 걸 하는 분이 윗사람이에요. 그죠? 부모님도 해결 못하게 해놨고 자식들이 뭉쳐도 해결 못하게 해놓은 거 내가 와보니까 그래 내가 도울 거는 없냐 내가 해줄 거 없냐 그 형 뭐 이런 건 다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걱정 마라 내가 해주마 이게 효도입니다. 그래 이제 부모님 걱정 안 하고 가시죠 영혼도. 그죠? 정신적인 결합 이게 중요한 거지. 육신을 내가 지키고 가고 오는 것을 내가 그 임종의 옆에 있었다라고 나는 효도를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 효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5,000년 동안 자랑하던 민족입니다. 동방 A지구 효 문화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효 문화를 우리 선배들하고 조상님들이 자기 논리로 효 문화를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걸 자료를 다 줍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 점검을 하면서 요래도 저래도 따라 살아본 거지.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요새 지식이 좀 많이 차다가 보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네. 우리가 우수한 사람인데 왜 효자가 안 나올까? 효녀가 안 나오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연구를 해야 돼. 우리가 지식을 갖췄으니까. 효를 잘못 알고 있은 거예요. 자기들 논리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효를 한답시고 부모님이 이제 어려워져 갖고 자빠졌어요. 똥 받아낼 사람이 없어. 밥을 입에 떠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하겠다고 하던 일을 마다하고, 이제 옵니다. 이거 와가지고, 이제부터 똥 받아내고 밥주 먹이고 내가 만들어서 먹이고, 이 계산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15년 이상은 해야 아마 효행상 받을걸?
효행성 작은 걸 받아도 한 15년은 그렇게 해야지. 아, 그래도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어도 도망 안 가고 꾸준히 효도를 하네. 효행상 받으려면 네 인생 다 걸어야 돼요. 어떤 거로? 똥 받아내는 대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효행상을 줘. 이걸 답이라고 지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깨라, 이 말이. 깨라. 그게 맞는 거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효라는 걸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효가 돼. 기본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아파갖고 저 사회에 큰 교육을 받게 해갖고 내 보냈더니 이게 내가 자빠지니까 이게 와가지고 똥을 받아내면 부모님이 즐거워요? 속으로 대못이 박혀요, 지금 이게. 그래갖고 효도했다고 칭찬받은 게 또 좋아갖고 아닙니다. 이 하면 속으로는 좋아가. 잘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이걸 찾는 거죠. 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인들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조상님들이 하던 방법은 이래서 그럴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우리 부모님이 내 하나가 잘 성장을 해갖고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빛나는 일을 하고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아주 내가 뜻있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사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니까 이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을 받아요. 우리 자식이. 존경을 받는 삶을 살면 부모님이 괘씸해요? 자식이 존경받고 사니까? 아주 즐겁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여한이 안 남아. 너무 감사하고. 자식이 나가서 하는 일을 빛나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부모님이 즐겁다 못해 행복해. 우리 효라는 문화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잖아요. 효. 아주 중국은 효를 해볼라 해도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효 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 부모님을 니아가에 실어갖고 중국 일주를 다니면서 니아가에 뒤에 실어가. 여기에다가 내려가고 저 산 보시고 풍머리마다 좋지요. 이걸 효도하는 줄 알고 다녀요. 니아가에 싣고. 그러니까 또 엄마는 또 이래가 좋다. 바보 아니야? 자식이 너 자식 왜 키웠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키운 거예요. 내 니아까 태우고 다니면 산천 구경시키 주기. 내가 다시 못 쓸 때 니아까 태워가지고 저 강을 구경시키죠. 꽃밭에 데리고 가라고 키운 게 아니고. 효가 뭔지를 까맣게 아직 모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저 칠순이 되니까 그 아주 호텔 큰 데다 음식 차려놔놓고 빵빠레 터뜨리고 뭘 축하드리. 그리고 뒤질 때 다 됐는데 뭔 놈 축하했지는. 오늘 기분 좋게 해준다고 되는가? 눈 감고 앙호하면 되는가? 어떤 게 효해? 부모 똥 받아내는 거? 역사는 이걸 못 풀어가지고 효를 찾기 위해 가지고 똥을 30년 받아내면 효비상을 줬어. 부모 똥을 30년 받아내면 똥 받아내는 놈이지 그게 어떻게 효행이 되는 거? 내 자식 효자 만들려고 효녀 만들려고 내가 똥을 30년을 사야 된다니까. 이게 어째 효라는 이런 개념을 가질 아주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시대를 우리 선조님들은 사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다고. 이제 효의 근본도 찾아야 되고 이것을 인류에 가르쳐야 되고 할 게 이게 국민인간들이에요. 냉철한 분별로 사회를 보고
냉철한 분별로 인연법을 보고 냉철한 분별로 해가지고 이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도움이 되는가를 냉철하게 분별을 해갖고 바르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만 내 행에 공답이 오는 것이야. 내가 아주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하는 이 젊을 때는 노력을 해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질함을 갖추었어. 세상 보는 눈이 넓고 깊고 지적이어서 이제 세상에 해결 못하는 걸 해나가는 그런 자식이 돼야 부모님이 슬퍼요 기뻐요. 내 자식이 사회에 아주 훌륭하게 이 사회에서 해결 못하는 걸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고 이러면 부모님이 비로소 눈을 감아도 한이 없어요. 희생해 보람이 있는 것이라. 이게 홍익인간들을 생산하려고 얼마나 한 맺혀 갖고 돌아가신 우리 선조님들,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 이 한꺼번에 다 녹아들어. 내 부모님이 즐거우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즐거우면 그 위에 분은 이게 요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다 즐거운 게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도 즐겁지. 부처도 즐거운 거예요. 부처도. 여기 효야. 효 하나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그 상태만 되면 모든 한은 다 풀어내고 영혼들의 한도 다 풀어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혼 방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착에 묶여가지고 한에 묶여갖고 있는 이 영혼들을 방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효에 대한 근본을 이제 다시 잡아보자고. 효에 대한 건 과거의 효가 있고 오늘날의 효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효. 과거의 효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효행상이 있죠. 효행상도 줬죠. 효행상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줬어요? 몇십 년 동안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예. 이렇게 똥 사고 해도 네. 어디 도망 안 가버리고 수발 다 하니까 네. 참 이게 이제 나라님한테 이래 해서 효비도 세워주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 과거의 효행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과거에는 전부 다 집 테두리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원정 가서 안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집은 부산에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급제하고 해갖고 나라 일을 한다고 한양에 가요. 그럼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죠. 높은 사람이 되면은 이 집에 자주 올 수 있나요? 못 오죠. 네. 못 오니까 이 사람은 그럼 효자가 아니네. 요래 되거든요. 집에서 못 주물어주고 맨날 못하고 저쪽에 궁에 가가지고 일만 하잖아요. 나라 일을. 그러면 효행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효행상을 받고 효비를 받으려면 집안에 대대로 할머니가 어려워졌고 우리 또 시어머니가 어려워졌고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은 효부상 정도가 아니고 효비가 내려온단 말이죠. 뭐 얼마나 길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야 그래 되거든. 한 2, 3년 저 뒷바라지 했다고 이제 그런 효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다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주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지식사회니까. 이 며느리가 할머니도 봉양하고 시어머니도 봉양을 했다면 둘 다 아팠죠. 집안에 아픈 사람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계속 그걸 뒷바라지 했으니까 네 인생은 못 살고 요래 되면 이제 듀엣으로 놀게 되는 거죠. 듀엣으로.
내 인생을 못 살고 나 부모님 때문에 똥오줌 받아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효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효도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밝혀야 될 게 있어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아픈가? 자식이 네 할 일을 못해서 아프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깨우치게 하려고 지금 부모님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아픈 이유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이 자기 할 일을 바르게 못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물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고 계신가? 고민을 해야죠. 응?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돼요. 만일에 이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나중에 찾아가지고, 지금 한 3,000년 전에 찾았더라면, 3,000년 이제 전과 후가, 이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효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림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3,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걸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은 병들고, 자식은 약사 나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은 인류에서 최고의 지식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걸 깨쳐야 돼요. 깨쳐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후손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아프게끔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내 자식이 내가 아프갖고 고생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걸 오늘날은 이 인류의 최고의 지식을 갖춘 이 시대에는 이거를 깨우쳐줘야 되는 지식인들이 나와야 된다. 선지식인이. 요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 효를. 효라는 근본을 만지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슬프게 하면 불효고, 부모님이 기쁘게 하면 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쁠 것이냐? 요거 이제 찾아보죠. 부모님이 기쁜 원리는 내 자식이 바르게 살아주어서 아주 이제 요 단계가 있겠죠. 여기 이제 차이가 있겠죠. 크게 내 자식이 내한테 효도하는 거, 이런 거는 질량을 아주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 덕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널리 이렇게 덕되게 살고, 사람을 이롭게 살고, 요렇게 해갖고 존경을 받고 있으면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 자식이 참 공부를 이래 시키고 키워놨는데, 이게 나는 부모님 옆을 안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나는 부모님 옆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러니까, 좋아해야 되냐, 나빠해야 되냐, 이걸 모르고 이제 그냥, 알았다 해놨는데, 난 저쪽에 지금 이야기하면 청와대, 옛날에 이야기하면 궁에서, 나라님이, 임금님이 이렇게 나라 일을 좀 해라고 오라 하는데, 나는 부모님을 못 떠나갖고 안 간다 이거지. 나는 효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 곁을 지켜요, 이래. 이래 되면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이게? 이런 부모가 슬퍼집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아파져요. 왜?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질량으로 키웠다면, 이 자식이 이 큰 일을 하러 떠나줘야 돼요. 내 집에서. 집 안에 있는 거는 큰 일을 못 해요. 떠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떠남으로써 어느 만큼 떠나게 되느냐면, 작은 일 하면 작게 떠나고, 큰 일 하면 많이 떠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노상 국제적으로 쫓아다녀요. 이게 동네 일을 하면 맨날 출퇴근이 되죠.
어? 근데 이게 시일을 하면 맨날 출퇴근은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나라 일을 하면 노상 집에 못 들어와. 안 그러면 부모님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국옆으로 가든지, 국옆으로 가도 나라 일을 하면 잘 못 나올 때가 많은 겁니다. 국제적으로 사회가 크게 이롭게 내가 살면 국제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 잘 못 들어오니까 부모님 옆에 잘 못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니까 이 나라가 살기가 좋아지고, 백성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존경받아요, 안 받아요? 이 존경을 받게 되면 이 부모님이 기쁘냐, 슬프냐. 크게 이야기 좀 해봐봐.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효를 하는 겁니다.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것은 내 자식이 잘 성장을 해갖고 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남을 득되게 하고 사느냐, 남을 이롭게 하면서 사느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사느냐, 이런 것들이 내 자식이 성장해서 그런 거를 해줄 때 부모님은 즐겁다가 기쁘다가 아이고 행복하다가 이런 것들이 크게 내가 이렇게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한 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나는 효자거든요. 효자가 내가 효자 돼서 부모님한테 효자 되는 게 아니고 대자연이 스스로 나를 효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프지를 않아요. 아주 좋은데 어떻게 아프노?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내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분을 받들고 이래 해서 내 때문에 내가 바른 일을 잘 해가지고 내 부모님이 아주 받들림을 받거든요.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백성이 아프게 안 놔둡니다. 내가 주물러줘야 주무는 게 아니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가서 나는 혼자 가서 주물지만 주물라면 내를 존경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면요 하루에 10명씩도 가고 붙어가 주물어줘요. 주물 일이 있다면 하지만 주물 일이 없어. 아파야 주물지. 여기 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효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널리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부모님은 아프지 않다. 크게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위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 부모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절대 효를 못한다.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고 뒷바라지에서 내를 성장시켜주면 이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부모님한테 효가 되는 겁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부모님한테 효가 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부모님한테 큰 효를 일으킨다라는 얘기죠. 이게 효가 되는 것이지 부모님한테 내가 집착을 하고 거기에다가 약을 사나르면 이거는 효가 아니고 이거는 불효가 된다 이 말이죠. 불효. 내 손으로 부모님한테 약 들고 다니는 건 불효예요. 내 손으로 부모님을 주물러 주는 건 불효라고. 왜? 내가 주물러 주고 내가 약을 사주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집니다. 이 부모가. 부모님은 나를 잘 키워주셨으니 나는 사회에 뜻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인류에 내가 이제 꽃을 피워낼 때 이것이 부모님한테 효를 하는 것이거든. 내 부모님을 지금 당장 생각을 하면 나는 멀리 못 가요. 네 부모밖에 모르는 게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살겠어. 내 자식을 위하는 사람은 내 자식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스스로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내 자식이 바르게 살고 삶의 질이 좋게 해주려면
내 자식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야지만 내 자식이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내 자식한테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식한테 돈을 줘버리면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회에 살아나갈 환경, 이 사회 환경에 내가 힘쓰면 내 자식은 스스로 사회에 잘 살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해왔다라는 거죠. 응?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라고. 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책임진다라고. 너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너는 사회에 널리 이롭게, 사람을 이롭게, 이런 지적인 일을 할수록 너는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해되나요? 네.